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성북군의 혼술 10월 4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어제 제 뒤로 보이는 이 광화문 광장 상당히 열기가 넘쳐났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또 문재인 정권 규탄, 이 집회가 뜨겁게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 100만이다, 200만이다, 300만이다 이야기 나오고, 또 페르미 추정법이라는 거를 해서 뭐 23만이다. 또 저번에 서초동에서 있었던 조국 구하기 집회, 그거는 뭐 13만이다. 또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그 서초동 집회가 200만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자, 어쨌든 그 수치를 뭐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5만부터 200만까지 가고, 또 23만부터 또 뭐 한 300만까지 가고 이럽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근무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제 뒤에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여러 집회, 또는 뭐 노제, 또 프란체스코 교황 오셨을 때 미사, 이런 것도 다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어제 제가 여기서 내려다본 그 청중, 그러니까 사람들의 숫자는 2016년, 2017년 촛불 집회 때, 그때 제가 내려다봤던 숫자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 이 광장에 몰려나왔던 국민들 수만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비판을 하고 분노를 하는 그 숫자는 그때와 지금과 거의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바라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국민 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도 다 끌어안겠다 하고 뭐 당평책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은 계속 이 국민들을 편가르기를 해왔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적폐청산, 그러면서 적폐청산 수사한다고 하면서 구정권, 보수정권 사람들을 막 그 감옥에 놓고 또 여러 가지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해서 국민 갈라치기를 했죠. 촛불 대 적폐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만 해도 일본과 무역전쟁을 선포를 하면서 그것을 놓고 또 친일, 반일 프레임을 해서 뭐 보수 진영은 전부 친일처럼 매도를 하고, 진보 진영은 다 이 반일처럼 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서 편가르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 조국 장관, 정말 조국 장관이 뭔지, 이 조국 장관을 놓고 대통령이 또 국민을 갈라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광화문파와 서초동파 이렇게 갈라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광화문 민심이 따로 있고 서초동 민심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이 편의에 의해서 서초동에 있는 그 검찰청사를 지지자들이 거기서 포위하다시피 해서 집회를 하도록 선동을 했죠. 사실 선동했습니다. 그 28일날 집회가 있었는데, 9월 28일 집회가 있었는데 서초동에서 그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그 장관 수사 과정에서 무슨 인권 이야기까지 하면서 검찰권 제한 이야기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그 다음날 대규모 집회가 열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청와대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은 정말 미묘합니다. 너무 일방적이고 편을 가르긴 갈랐는데 완전히 서초동 쪽에 편을 서 있습니다. 편 딱 갈라놓고. 자, 9월 28일 서초동 집회가 끝나고 나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시에 모였다는 건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다. 검찰 개혁의 영향이 높다는 방정이다. 이렇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이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9월 30일이죠. 조국 법무부 장관 업무보고 자료를 갑자기 만들어 놓고 거기서 조국 장관 있는 데서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았다. 서초동 집회 이야기하는 거죠. 본인이 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만 촛불 어쩌고 하면서 선동을 해놓고는 그거 딱 끝나고 나니까는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니까는 조국 뭐 범죄 혐의 아직 뭐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이니까는 계속 검찰 개혁해. 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편가르기를 해서 한쪽 편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런 민심이 이러니까 이거 마치 전 국민의 민심처럼 해서 조국 그냥 검찰 개혁만 하면 돼. 뭐 법무부 장관 계속해.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10월 3일 어제
광화문에서 바로 저 청와대 코앞에서 또 청와대 앞에까지 사랑채까지 그 행진도 했습니다. 그 함성, 그 엄청난 함성이 저 청와대에서 분명히 들렸을 텐데 안 들렸을 리가 없죠. 다 들립니다. 바로 옆인데. 그리고 또 대통령이 있는 저 가장 그 정면에 보이는 것이 그 본관, 저 안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저 산비탈 쪽에 또 간저가 있는데 간저까지 다 들립니다. 그때 강우병 파동 났을 때 이 광장에 그 모였을 때도 시민들이 모였을 때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저 중턱에 뒤에 보이는 산 중턱에 앉아서 그 함수소를 들었다고 그러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 게이트 때 시민들이 모여들었을 때 저 관저에서 그 소리 다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코앞에서 민심이 폭발했는데도 그 함성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완전 침묵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그 대선 때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질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강화문 광장에서 지금 어제처럼 강화문 광장에서 퇴진 요구가 나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이 강화문에서 퇴진 요구가 막 일어나고 나서 결국은 뭐 파면 당했죠. 그 탄핵 당했습니다. 박근혜처럼 강화문 광장에서 퇴진 요구가 나오면은 문재인 후보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광장에 나와서 시민들 앞에 서서 끝장 토론이라도 해서 설득하겠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제 모습도 안 보였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28일에 소초동 집회, 어제 강화문 집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당장 그 한국당을 비롯해서 그 보수 시민단체, 그리고 어제 여기 나왔던 수많은 시민들이 또 주말마다 일단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한글날도 나와서 또 집회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내일 토요일 조국 구하기 또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에서 모이는데 지금 10월 5일 토요일 조국 집회 총 동원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 이 강화문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서로 막 그 친문 네티즌들이 공유를 하면서 지역별로 우리가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겠다고 지역별로 상경버스를 막 그 대기를 시키고 그 장소를 알려주고 있고, 또 강주나 이 춘천 같은 데서는 집회에 참석하는 미성년자는 공짜로 버스를 태워주겠다. 학생들 지금 미성년자 그러면 고등학생이야죠. 학생들까지 막 선동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서울 가는 버스 태워주겠다. 어른들은 한 3만 5천 원 받는데 미성년자는 공짜로 태워주겠다. 어떻게 어린 학생들을 이렇게 부추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일 이 서초동 집회에는 대진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진연,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과거에 김정은 찬양하는 그런 퍼포먼스, 이 강화문 광장에서 퍼포먼스 보였던 그 대진연도 내일 참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털 사이트 카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완전히 친문단체인데 여기서 역사상 최고의 집회를 만들자 이렇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무슨 개싸움인가 해서 봤더니 이 포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를 주최하는 측이죠. 검찰개혁 사법 적폐 청산 범국민 시민연대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그 사이트는 실제로 개싸움 국민운동본부입니다. 그래서 개싸움이라는 게 뭔가 해서 살펴봤더니 일단 검찰, 언론, 또 야당 국회의원들을 개로 묘사합니다. 개. 그래서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이들과 싸워서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우리 끝까지 싸우겠다는 이야기죠. 싸운다. 그렇게 하면서 뭐 정부는 정군 뽑으러 가라. 개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선동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내일 또 어떤 형태로 또 동원이 돼서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또 그 반대급부로 또 다음 주말이나 또는 그 한글날 이런 때 또 대규모 집회가 열리겠죠. 이 강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지금 조국 사태가 아니라 문재인 사태로 번진다고 봅니다. 문재인 사태.
사태가 아니고 퇴진하는 것이 아니고 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큰 사태로 번질 판이죠. 그 실제로 그 어제 이 광화문 집회에 나왔던 그 보수 우파 단체들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퇴진을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구호에서도 조국 사태도 있었지만 문재인 퇴진 구호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조국 수호와 조국 퇴진 이렇게 서로 대치를 하고 또 서초동에서의 검찰 상대 집회, 그 다음에 강화문에서의 정권 상대 집회 이렇게 떠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 조국 수호, 조국 퇴진 성산이 어느 쪽에 있겠습니까? 제 주변에 좀 여러분들 주변에도 정말 불만이 많고 조국은 정말 물러나야 된다, 조국은 장관이 되면 안 된다는 그 여론이 팽배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호하겠다고 하니 조국 수호와 조국 퇴진의 명분 싸움은 조국 퇴진 쪽에 더 강합니다. 그리고 검찰청에 가서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 물러나라고, 조국 수사하니까는 검찰총장 물러나라고 하는 그 명분과 지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조국 그 장관이 뭐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의 고집으로 전 국민이 분노를 하게 만드는 이런 일에 대한 성토를 하는 강화문의 함성, 어느 쪽이 더 명분이 있고 성산이 있겠습니까? 송권의 혼술이었습니다.